안녕하십니까. 레그넘 투자자문입니다. 저희가 한 달 만에 다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좀 더 자주 인사를 드리고 싶었긴 했는데 연초 이후 지금까지 가장 중요했던 미국의 이슈가 물가 상승률이었잖아요. 1, 2, 3월 달 물가는 연초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4, 5월 지나면서 발표되는 물가 추이를 봐야 향후의 경제 전망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주식의 방향성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그간 보내드렸던 주간 코멘트라든가 투자자 레터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망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어제와 그제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면 저희가 전망했던 하향 안정화 추세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고 앞으로도 좀 안정화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계속 수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준비를 했고요. 먼저 CPI를 먼저 보시면 어제 발표됐던 미국의 4월 CPI 기준으로 헤드라인 CPI죠. 전달에 3.5 상승했다가 3.4로 좀 하향되는 모습을 봤고, 그리고 CPI 헤드라인 CPI 먼스 월간 상승률도 전달 0.4였다가 0.3으로 하락했고요. 그리고 코어 CPI 중요한 것이죠. 코어 CPI의 연간 상승률을 보시면 3.8에서 3.6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어 CPI의 월간 상승률 먼스도 0.4에서 0.3%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따라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주식시장 S&P 500, 나스닥, 다우존스 산업지수 세 개 모두 역사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CPI 바스켓의 좀 디테일한 부분을 좀 보시면 간단히 살펴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의 오른편 그래프인데요. 그 빨간 선으로 제가 주요한 것들은 그려놨습니다. 음식료 가격 0.0% 변함이 없었고, 지난달에 에너지 가격이 1.1% 상승을 했네요. 근데 연초 이후 80불 후반대, WTI 기준으로 80불 후반대까지 갔다가 지금 70불 후반대로 다시 떨어져 있습니다. 이 효과는 앞으로 발표되는 5월, 6월 때 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물가 상승률의 차원에서. 그리고 저 밑에 그 상품 가격 마이너스 0.1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계속되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신차 가격도 중요하고, 뉴 비글이라고 하는 신차 가격이 마이너스 0.4였고, 특히 유스트카라고 해서 중고차 가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물가 지수를 살펴볼 때는 마이너스 1.4% 성장을 했죠. 그리고 서비스 부분도 꽤 중요한데, 에너지 부분을 뺀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0.4로 좀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입니다. 빨강선으로 그려놓은 부분을 보시는 대로 한 3개월 전부터 0.7 상승, 0.5 상승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높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제 발표된 수치로 보면 지난 4월 달에 0.4%로 하향 안정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추세를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가장 마지막으로 쉘터 주거비 지수죠. 우리가 PCE 물가 지수라든가 CPI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주거비와 서비스 가격 아니겠습니까? 주거비 쉘터도 0.6에서 0.4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한 3개월 전에 0.6 상승했다가 0.4에서 다시 0.4로. 그래서 조금 더디긴 하지만 쉘터 주거비 가격도 조금 더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저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발표된, 아시겠지만 소비자 물가지수에 한 3, 4개월 선행하는 것이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서플라이 체인에서 가장 먼저 가격에 반영되는 것이 생산 부문이기 때문에 그저께 발표된 PPI 생산자 물가지수도 한번 참고로 보죠. 헤드라인 PPI가 연간 상승률로 지난달 1.8에서 어제 발표된 게 2.2, 그제 발표된 게 좀 2.2 조금 올랐고요. 먼스도 마이너스 0.1에서 0.5로 살짝 떴습니다. 그리고 코어 PPI 핵심 생산자 물가지수도 2.1에서 2.4로 떴고, 코어 PPI의 월간 상승률도 마이너스 0.1에서 0.5로 떴어요. 그러니까 PPI만 보면 꽤 물가가 다시 오르는 거 아니냐라는 걸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저께 보셨던 대로 미국 주식시장이 안도하고 상승세를 시현했던 것은 사실 PPI의 4분의 3 이상이 에너지 가격이 차지를 합니다. 참고로 휘발유 가격이 5.3% 상승을 했는데, 그 외에 이제 서비스 가격 상승 중에 자산관리 수수료라는 것이 3.9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했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자산관리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들이 주가가 오르고 하니까 이 NAV, 순자산 총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징구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반영돼서 실제 물가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서비스 가격에는 생각보다 덜 상승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제 그제 발표된 건 4월 수치였지만 지지난달 3월 수치가 원래 발표됐던 거에서 평균 0.1% 정도씩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저효과는 조금 더 하락하는 추세에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시장은 해석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자 물가지수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 가격이 여전히 하락 중이고요. 아까도 간단히 언급드렸지만 한 불과 2, 3주 전만 해도 WTI 배럴당 89불까지 갔다가 어제 79불로 떨어지는 이런 하락 추세에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역시 언급드렸던 자산관리 수수료가 상승하는 것이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실제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상승은 아니었다. 그리고 페드가 기준으로 하는 개인 소비 지출
분야에서 보는 물가, PCE 물가지수죠. 여기에 반영되는 항목이 전반적으로 뭐 식품이라든가 항공료라든가 의료비,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하락을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PPI도 그 수치로만 놓고 보면 조금 상승을 했지만 실제 디테일한 것들을 좀 뜯어놓고 보면 물가 하락 요인을 물가 상승 요인보다는 물가를 좀 더 안정화시키는 이런 요인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CPI도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CPI는 뭐 실제 수치 자체도 많이 하락한 추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뭐 당초에 우리가 연초 이후에 우려했던, 시장에서 우려했던 물가가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장기 인플레이션 추세가 다시 상승하기 때문에 뭐 긴축을 더 심하게 하고 그래서 경제가 더 위축이 되고 주가가 더 빠지지 않겠냐 하는 것들은 뭐 조금 격하게 표현드리면 낭설이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조금 자세하게 노동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노동시장은 어제 한경글로벌에서 발표하는 코멘트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동시장 같은 경우는 과열에서 골디락스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역시 저희도 연초 이후 또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노동시장을 비롯한 경제 전체가, 미국의 경제 전체가 골디락스라고 저희는 보고 있었고, 거기에 부합하는 추세가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non-farm payroll이라고 해서 신규 고용이 전달 31만 5천 건에서 17만 5천 건으로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죠, 일단은. 그러니까 물가 상승 압력에는 상당히 완화되는 이런 요소인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리고 시간당 평균 임금도 지난달 0.3%에서 0.2% 상승으로 조금 꺾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실업률 자체도 3.8에서 3.9니까 뭐 노동시장이 조금 더 이렇게 좀 과열이 식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내일 또 그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발표가 되는데, Continuing Jobless Claims라고 해서 2주 이상 그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이 건수를 보면 176만 8천 건에서 178만 5천 건으로 살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월간으로 보면 지금 21만 건, 22만 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일 발표되는 게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간 단위로 집계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신규 고용, 시간당 평균 임금, 실업률, 그다음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것들을 보면 물가 압력에 상당히 해소하는 이런 노동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이 수치를 놓고 보실 때 무슨 말이냐, 이게 오히려 노동시장이 빠르게 식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경기 침체를 또 빠르게 앞당길 수 있는 수치로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jobless claims라고 해서 weekly jobless claims죠. 그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 컨센서스는 한 주간으로 한 30만 건 정도 가까이 가야 그게 경기 침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여전히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수치가 지금 20만 건 초반 정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뭐 크게 걱정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다만 저희가 이 차트를 통해서 식고 있다, 저는 적당히 감속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8만 건, 19만 건, 이건 굉장히 과열이라는 것이죠. 노동시장이 그만큼 일자리가 많아지고 그런데 사람 구하기는 힘들고 뭐 이렇다는 거거든요. 그거가 조금 더 해소가 됐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만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아까 언급드렸던 미국 시장에서도 노동시장이 과열해서 골디락스로 가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언급드렸지만 유가 같은 경우도 페이지 그래프에서 보시는 대로 그 단기적으로 2024년 상반기 1분기 내에 뭐 한 89불, 90불 가까이 갔다가 어제 기준으로 79불로 떨어져 있으니까 뭐 유가가 얼마나 하락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유가라는 것이 실제 그 수치를 갖고 저희가 그 정론으로 담담하게 해석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거든요. 환율하고 유가 같은 경우는 글로벌리 어떤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해지 수요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지난 30년 동안 경험치로 볼 때 유가라는 게 제가 한 2주 전에 위클리 코멘트에서 써드렸던 대로 유가라는 것이 평균 한 75불에서 85불 사이가 딱 적정한 밴드라고 저희는 경험치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클리 코멘트에서도 그렇게 적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79불이라는 게 그 딱 유가의 글로벌 평균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미국의 어떤 장기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단기적인 물가 상승률에 크게 압박을 주는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오히려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다시 한번 여담이지만 유가라는 것이 지금 중동 불안도 여전하고 저희는 크게 의미를 두진 않지만 중국 경기가 뭐 해석하는 사람에 대해 틀립니다. 회복되기 때문에 커머더티 가격, 상품 가격들이 굉장히 뜰 거고 이걸 반영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유가 하락 추세를 보면. 뭐 어쨌건 물가 측면에서, 미국의 물가 측면에서 보면 물가 압력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추세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물가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비입니다. 그리고 실제 각 항목, 아까도 간단히 살펴봤지만 그 CPI의 각 항목별로
가장 더디게 하락하고 있는 것이 이 주거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부터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미국 주거비는 그 시차가 존재하는 것뿐이지 분명히 하반기로 갈수록 탄력적으로 하락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 근거가 이 그래프는 아마 저희 거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똑같은 얘기를 또 하네라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6페이지에 보시면 진로우 인덱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조사기관에서 발표하는 주거비 지표인데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빨강색이 진로우 지표이고요. 그리고 청록색과 노란색이 겹쳐 있는데 이 청록색과 노란색이 CPI와 PCE 물가 지표 서브 바스켓에 들어가는 주거비 그 항목입니다. 이 항목을 보면 제가 빨간 점선으로 그려놨지만 CPI와 PCE에 들어가는 주거비 항목을 진로우 지표가 선행을 하는데 1년에서 1년 반 정도 선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 진로우 지표라고 하는 것이 2022년 상반기에 이미 꼭지를 찍고 지금 현재 팬데믹 이전 수준은 쭉 떨어져서 안정화되는 추세를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고지고대로 1년에서 1년 반 시차를 고려해 보면 올 한 중반 정도 되기 시작하면 이 실제 CPI와 미국의 CPI와 PCE 물가 지표에 있는 서브바스켓도 하락하는 추세에서 계속 반영을 할 거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의 물가 하락도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차트에서 써드린 걸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주거비도 하락하는 추세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망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중고차 가격인데 중고차 가격도 제가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맨하임 중고차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역시 민간에서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실제 CPI나 PCE를 정부 기관에서 발표하는 걸 좀 선행을 하죠. 그래프에서 보시는 대로 지금 현재 맨하임 중고차 지수 기준으로 198.4인데 이게 YOY로 마이너스 14% 하락한 수치고요. 먼스온먼스로 지난달 기준으로 마이너스 2.3%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마켓 컨센서스 월스트리트에서 컨센서스도 이 중고차 가격도 계속해서 하락을 할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이제 저희가 아마 우리나라에선 제일 먼저 쓰기 시작했는데 트루플레이션을 종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트루플레이션이 들쑥날쑥하긴 하지만 미국의 CPI를 실시간으로 발표하는, 데일리로 발표하는 지표입니다. 5월 15일 기준으로 보면 지금 미국의 CPI 실시간 CPI가 2.26%거든요. 그러니까 2.26%면 CPI니까 PCE와 정확하게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페드에서 보는 기준 2%에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실시간 인플레이션을 하락하고 있다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스트루플레이션이라는 지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금융회사들에서 가장 자주 언급하는, 그리고 비교적 정확도가 되게 높은 지표이기 때문에 이 추세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소개를 드리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경기라든가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 주가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굉장히 많죠. 방금 시간을 좀 할애해서 말씀드린 물가가 단기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주가의 가장 중요한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실적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지난 1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지난주까지 거의 한 7, 8%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그 친구들의 EPS 성장률을 보시면 YOY로 5.7% 정도 성장을 했다고 하고요. 이걸 이번 주 발표되는 유통주라든가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그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걸 추산을 해서 보면 연간 미국 전체 기업들, S&P 500 기업들의 총 EPS 상승률이 9%에 달할 거라고 합니다. 실제 9페이지에서 제가 제시해드린 그 팩스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전망하는 추세를 보시면 가장 오른편에 2024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서 6%, 9%, 8%, 13% 이게 이제 평균 하니까 올 한 해 미국 기업의 EPS가 한 9에서 10% 정도 상승할 거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이 정도면 주가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펀더멘탈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팩스셋이 얼마나 정확한 수치를 발표하는 하우스인지는 그 그래프에서 보셨던 2023년 3분기, 4분기가 6%, 4% 상승을 하잖아요. 그 전에 3분기 동안 마이너스 성장이었습니다. 아주 정확하죠. 그래서 작년 1, 2, 4분기까지 기업 실적 마이너스였다가 작년 3, 4분기 이후로 기업 실적이 플러스로 턴어라운드하고 그 상승세가 계속 성장을 할 거다라고 하는 이 수치가 실제로 이렇게 발표되고 있는 걸 보면 이 팩스에서 발표하는 기업 실적 전망이라는 것이 굉장히 정확하다라는 여담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업 실적 상당히 좋게 전망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좀 더 크게 그림을 좀 보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애뉴얼 GDP 성장률입니다. 연간 GDP 성장률을 보시면 파란색 좌측 그래프에서 파란색이 미국의 애뉴얼 GDP 성장률이고요. 쥐색, 회색이 한국의 GDP 성장률입니다. 추세적으로 보시면 미국은 꾸준하게 어라운드 2% 이상을 지키고 있죠. 그런데 한국이 절대적인 수치는 신흥국 또는 선진국의 이제
진입한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가 장기적으로 한 7, 8%에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별화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조금 딴 말씀일 수도 있지만 한국 주식보다는 저희는 미국 주식을 추천하고 미국에 있는 전략적으로 다변화할 수 있는 ETF에 투자를 하는 것이 뭐 여전히 우리가 방향을 잘 잡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S&P 500하고 코스피 비교를 했는데 아까 앞에서 언급드렸던 어제 기준으로 S&P 500이 5,308포인트, 다우존스 그 산업지수가 39,908포인트로 거의 4만 포인트에 가까이 근접을 했고 나스닥도 16,742포인트로 각각 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미국을 대표하는 주가 지수는 사상 최고치입니다. 지금. 근데 우리나라도 오늘은 좀 상승을 하고 있지만 장기 추세를 보시게 되면 녹색이 미국의 S&P 500이고 파랑색이 코스피입니다. 이 추세의 차별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하시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미국 주식을 계속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그 물가지수를 간단히 좀 언급을 해드렸고 기업 실적과 그리고 미국의 경기 성장률에 근거한 미국 주식의 어떤 우월성 또는 더 메리트가 왜 있느냐를 간단히 좀 소개를 드렸고요. 이 물가 지표라든가 경기 펀더멘탈 지표들은 중요한 것들이 발표될 때마다 여러분께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기 전에 간단히 드는 생각인데 제가 한 2달 전에 PB분들께 저희 상품이나 내 시장 업데이트하는 세미나를 하면서 어떤 본부장님께서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야, 미국 주식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지금 미국 주식 들어가는 상품을 팔다가 빠지면 어떡하니? 라고 하는 게 2달 전이었습니다. 미국 주식은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고 당분간은 그 추세가 거의 확실하게 지속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패권의 어떤 패권국의 장점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펀더멘털이라고 하면 기업 실적이라든가 그 나라의 경기, 소비, 노동시장, 물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은 저희가 물가를 주로 말씀을 드렸고 다음 뭐 소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회 될 때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미국이 또는 미국만 지금 아주 소프트 랜딩 아주 견조한 경기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그걸 반영하는 주식시장도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이게 가격 부담으로 여러분께서 인식을 하셔야 될지 아니면 패권국의 어떤 장점, 메리트의 차원에서 이게 계속해서 진행이 될지는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데 저희는 후자라고 여러분께 감히 추천을 드리는 입장입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고요.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